네. 안녕하세요. 대한애국당 수석 대변인 인지연입니다. 먼저 제가 어저께 2019년 5월 8일에 진행한 논평 첫 페이지 한번 보여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논평 제목이 서술형이 아니라 769일이었습니다. 769일. 대체 이게 무슨 날이었느냐? 바로 어제 2019년 5월 8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신 감금 구속기간이 769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769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속 769일이 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었느냐? 바로 역대 대통령들, 구속되었던 역대 대통령들께서 가장 오래 구속되었던 분이 노태우 대통령으로 768일까지 구속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랄하고 지독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769일까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인신감금, 자의적 구금시키는 인권 유린의 정도를 가장 지독하게, 가장 심하게 자행하고 있음을 저희가 지적하기 위해서 769일에 대한 논평을 어저께 진행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이 박근혜 대통령 옥중투쟁 770일입니다. 그리고 또 내일은 이 문재인 가짜 대통령, 문재인 권력 찬탈 세력 문재인이 취임한 바로 2년이 되는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2017년 5월 10일에 취임, 권력 찬탈한 문재인의 취임 2주년이 내일 5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 769일 논평을 진행하면서 이제 4월 16일에 구속 만기일 지난 것, 그리고 4월 17일에 형 집행정지 신청, 그리고 4월 25일에 그 신청이 기각되어 불허라는 표현을 그들이 썼죠. 그것도 저는 굉장히 그 좌파 진영의 그 불순한 의도가 들어있는 용어 사용이라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자신들이 주도권을 쥐고 허락을 하지 않겠노라. 기각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불허라는 썼던 용어를 쓴 것 자체도 굉장히 불순하고 아주 모욕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 769일에 대한 논평 진행한 것은 지금 보도가 꽤 여러 곳 되었습니다. JTBC에도 보도가 되었고 뉴시스, 뉴스원 다 포토뉴스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JTBC의 정치부회의라는 코너에서 우리 대한애국당 그리고 제가 여러분의 수석 대변인 제가 논평을 할 때마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탄핵을 주도한 그 탄핵 역적 세력으로서 그들이 우리를 면밀하게 주시하고 관찰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또 5월 8일 어버이날이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당원님들 그리고 또 우리 태극기 애국 동지님들 중에 함께 하시는 어버이들께 감사와 존경을 반드시 올려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두 번째 논평으로는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키우시고 이제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계시는 어버이들께 감사와 존경을 올립니다. 라는 논평을 하면서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부, 대한민국의 어버이 이승만 대통령께 대한 감사와 존경의 발언, 언급을 빠뜨려서는 결코 되지 않겠다 생각해서 그 논평의 시작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습니다. 로 시작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제 그 어버이날, 어버이들께 드린 논평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 본 부분은 옥중에서 오늘로 769일째 옥중 투쟁을 하고 계신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겠다고 나서신 우리 어버이들은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적 노력으로 이루신 그 기적과 같은 업적을 결코 잊지 않고 계십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동일한 정서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논평에서 또 말씀드려보고 싶은 부분은 제가 우리 대통령 인권 유린 상황 그리고 어버이들께 대한 감사의 말씀하면서 함께 섞고 싶지 않았던 부분인 홍준표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홍준표 씨가 한 자기가 페이스북에서 그렇게 해댄 발언은
거리에서 돈통 놓고 박근혜 팔아 정치 생명 이어가려는 양아치 같은 사람들을 보면 대한민국 보수 우파들은 참으로 순진하다는 생각을 지을 수 없다. 그러니 탄핵당하고 구속당하고 아직도 핍박을 받는 것이다. 라고 그가 6일에 이런 발언을 배탄했습니다. 제가 이 발언에서 어제 논평에서 시끄럽고 지저분한 입이나 닫으십시오 라고 말을 했는데, 솔직히 제가 홍준표 씨에 대해서는 그 논평상에서 말한 것보다도 더 심한 말 하고 싶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을 판에 제명시켜버린 자가 홍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씨 점잖게 표현해서 제가 시끄럽고 지저분한 헛소리라고 말했을 뿐이지 더 심한 말도 당해야 마땅한 사람이 홍준표 씨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저께 논평을 제가 5개나 썼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사안들이 워낙 많고 중대해서 꼭 했어야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고, 그 마지막 어저께 논평의 마지막 부분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 네티즌을 가장 화나게, 가장 분노하게 한 기사가 바로 문재인의 그 독일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의 짜이퉁에 실린 기고문이었습니다. 바로 그 화나요가 자그마치 5,778개가 달리게 한, 우리 국민을 열받게 한 기사였습니다. 남과 북은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다. 그래서 결국 연방제 통일로 가겠다는 뜻이냐라는 반박까지 듣게 한 그런 기고문이었고요. 지금 보면은 좌파 진영에서 이런 일들, 이런 짓들 참 잘합니다. 국제 그 유수 언론 활용하기, 유엔에 있는 유엔 성명 활용하기, 그리고 또 지금 미국에다가 foreign agency라는 그런 로비스트 회사까지 설립했다는 말까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보수 우파 진영에서 더 조직적이고 더 집요하게 국제 여론전에 대해서 많은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상은 어제 논평들에 대한 제가 논평 정론관에서 여러분께 드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려본 부분인 거고, 오늘 논평 제목이랑 오늘 논평에서의 제가 말씀드려보고 싶었던 부분 언급하는 것으로 오늘 첫 여러분들의 코너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논평의 제목은 북한이 미사일로 도발해도 대북 퍼주기 식량 지원에만 목매는 문재인 안보 파탄 정권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쌀 퍼주기, 쌀 식량 지원은 군사 전용, 군인들 먹여 살리는 용도로 전용되기, 바뀌기 쉽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대북 제재에 구멍 뚫리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철 통일 논란의 대상이었던 이념적 사상적 결함으로 그 논란이 대단히 심했었던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서 종합적 검토를 해서 발표하겠다고 하니, 이 정권은 결국에는 김정은 정권 연명시켜 주려고 대북 퍼주기에 결국 감행하겠다라고 지금 미국에도 성화되면서 조르고 있는 정권, 안보 파탄 정권입니다. 제가 오늘과 같은 시간을 여러분들 필요를 느끼실 때,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가끔씩 종종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님 존영 옆에서 제가 769일 논평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하면서 더욱 결기를 다집니다. 탄핵 무효의 결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 구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구출의 결기를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여러분께 종종 계속 인사 올리겠습니다. 대한애국당 수석대변인 인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